건설안전기술사 133회 2교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문제는 이건 뭐 사면 붕괴죠. 갱폼, 연약지반, 전모치 합탈배고 진단폭전약동, 부주의.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근골격계. 그 다음에 문자포심 패보사역이잖아요. 강의법, 토의법 가르쳐드린 거. 그런 거를 약자로 외워놨으면 순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순발력 있게. 1번 도로 사면 붕괴 형태와 원인 또 공법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사면 붕괴는 전단 응력, 땡기려고 하는 이 응력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도보다 클 때 붕괴예요. 이게 붕괴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외적 진동 충격, 강우 강설 이게 제일 크죠. 강우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서 뭐 발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경우. 그다음 내적 요인은 뭡니까? 풍화, 지하수, 지표수, 침투가 돼가지고 강도가 저하됐어요. 붕괴 형태는 사면 천중하예요. 천중하. 그래서 하고 굴착면 구배는 어떻게 됩니까? 토풍 연격이에요. 자, 보통 흙 같은 경우 1에서 1 대 1에서 1.5까지 하면 되잖아요. 자, 하나만 써주면 돼요. 이게 토사예요, 토사. 이렇게 하나만 써주면 돼요. 습지, 건식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만. 이건 저 시공기술사나 하는 거지. 건설안전기술사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죠? 토리 연경하면 돼요. 리핑함이 풍함이잖아요. 그래서 토풍 연경하는데 토리 연경. 나머지 1대 1.0, 1.0, 경함만 0.5입니다. 9배라는 건 뭐예요? 1대, 이게 기준이에요. 1대 1. 그죠? 1대 1.5. 예를 들어 1대, 요게 기준입니다. 1.5죠. 그 다음에 1대 0.5예요. 1대 0.5. 항상 높이 1이 기준이 됩니다. 토사의 붕괴 원인은 외내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어요. 외적은 전단 응력 증가하는 거예요. 전단 응력을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를 전단 응력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원인은 전단 강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죠? 외적 원인은 진동, 충격, 뭐 발파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토사 증량 증가예요. 흙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흙을 터파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 흙을 이 사면에다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쌓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량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이런 곳에 특히나 뭐 지하수, 지표수가 있다 그러면 붕괴되는 거예요. 그죠? 강우 강설. 그 다음에 이런 건 강극수압을 상승시켜요. 경사 기울기. 지금 토리 환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중 증가. 구조물 성토, 강우. 강우 물이요. 1톤이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1m, 1m, 1m면 1톤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옹벽에 배수구멍을 많이 내주는 이유가 뭐야? 크게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뒤체음 큰 걸로 하잖아요. 큰 돌일수록 좋아요. 뭐예요? 뭡니까? 전단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면 전단 응력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또 일률적인 표준구배. 내적은 뭡니까? 전단 응력이 전단 강도보다 이렇게 붕괴고 그다음에 토사, 암 강도가 낮고 풍화된 거, 그 다음에 지표수 침투, 동결융해. 얼음은 어떻게 돼요? 동구 부위력이죠. 동 9%, 그 다음에 부식 뭡니까? 2.6배. 기죠? 동구 부식. 동구. 이거 헷갈려요. 동상현상 9%, 부식은 2.6배. 그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동구 부위력 했어요. 얼음 수축 팽창.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크랙이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약화, 전단 강도 저하, 집안 침하. 또 지하수가 모이는 지층, 지하수가 풍부한 지층. 그래서 사면 붕괴는 어쨌든 배수 불량, 풍화되고 침식되고 뭐 이랬을 때. 그래서 이런 그림이 좀 적절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그림들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약수공 플러스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면 안전공법에는 억제공이 있어요. 그건 사면 보호, 식생공, 구조물공이 있어요. 그래서 식구, 시시식병, 줄식식, 돌독, 콩콘,
돌돌콩콩 현모비돌보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사면보강공법은 억지공이에요. 말뚝을 받거나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사면이 이렇게 흘러내릴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토목 현장 같은 데선 이게 이런 식으로 면이 돼 있다 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곳에 말뚝을 군데군데 이렇게 박아주면 사면이 흘러내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공, 그죠? 옹벽, 절토, 배토공, 압성토, 이런 게 압성토죠. 그 다음에 소일 레일링, 소단, 비탈면 붕괴 방지 대책은 기당 활보만 쉴 거예요. 기울기, 토풍연경. 이게 1대1에서 1.5에서 1대1. 이건 이제 바뀌었죠. 이건 예전 건데 바뀌었습니다. 1대1, 1대1, 1대 0.5의 경함이. 적절한 시공 기울기, 그 다음에 당초 계획과 차이, 활동 가능한 토사 제거하고 보강 공법, 말뚝, 강간, H 뭐 이런 공법을 써요. 그 다음에 식구, 시시병, 줄식식, 돌동, 콩콘, 현모, 비돌고, 이 사방공사예요. 사방공사 그런 것들. 시공전 안전대책은 동대 2차예요. 동시하고 금지하고 대피 공간 마련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합니다. 갱폼 안전설비 기준과 대책, 인양시 대책이에요. 안전설비 기준 인양고리 안전율 5 이상, 냉간 아변 파이 22mm 환봉 쓰고요. 유밴딩 최소 반경 1500mm 이상이에요. 밴딩. 유밴딩 여기죠. 최소 간격 1500mm. 그리고 뭡니까? 이게 슬링 벨트하고 우리 샤클을 거는데요. 이 샤클 걸어놓고 전단 볼트를 미리 다 사전에 빼놔버리면 안 돼요.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고 전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슬링 벨트 매고 나중에 요 네 개만 딱 풀다가 그냥 끊어지면서 전단 볼트가 이탈되면서 낙하되면서 추락 사고 나는 거죠. 이런 위험도가 높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하튼 안전 난간대 있고요. 작업 발판 있고요. 갱폼 케이지간 간격 20cm 초과 금지하고요. 케이지 코너 마무리 45도 각도로 하는데요. 우리 저기 그 뭡니까? 니은자로 된 데가 있죠. 기역자로 된 데는 없어요. 니은자로 된 데 텀버클 상하에 두 군데가 들어가요. 그죠?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제대로 안 해놓고 볼트를 막 풀어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터져. 어디서 터지냐면 풍화중에서요. 그 다음에 연결 통로 설치하고요. 갱폼 사용 시 안전 대책으로는 자재 반입, 야적장 마련하고 조립장 해야 되고요. 폐체 시에는 용접 용단할 때 주변에 스티로폴이라든가 비닐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진출입로가 확실해야 되고요. 현장 조립은 할 때 어떤 휨이라든가 변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지, 또 검증 자재, 이곳 저곳에서 전용받아가지고 될 자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 짝짝이로 들어와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어 가끔. 설치체는 숙련공이 필요하고요. 지정 통로, 와이어 로프, 이개소 이상, 양생기간, 줄눈, 표지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 다음에 해체 자재 절단은 어떤 주변에 인화성 자재가 있어서 안 되고요. 화재 감시자 꼭 배치하고요. 벨트 결속 상태 확인 후 전단 볼트 해체랍니다. 여기 이제 전단 볼트죠. 연약지반이에요. 연약지반. 함습이 많고 일주갑축 강도가 적어요. 느슨하게 쌓인 유기질도. 그 다음에 문제점은 침 안측이에요. 치마 안전 측방 유동. 연약지반의 전단 특성은 예세 동화면 사이, 예시리히 동행과합, 그다음에 액상 디큐 보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사는 현장 SPT 스키 베니셔 피사셈 SPT 스키 베니셔 테스트예요. 품질 관리가. 그래서 현장 원위치 시험을 하고요. 실내 시험, 흑토, 강토 변탄, 변공 응하소충 그런 걸 조사를 하고요. 치마량, 침하량 1 플러스 2제로와 275 P0분의 델타 P 공식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치마 시간 T
1 플러스 2제곱분의 t 그 다음에 h제곱 분, 그 다음에 u 바이꼴을 1만 하지 ui분의 u, 그 다음에 연약집안 판정 기준은 n 이꼬르 4, 점성토, 그 다음에 사질토는 n 이꼬르 10 이하입니다. 품질 관리는 피사셈, SPT, 스키, 벤슈, 테스트고요. 연약집안 처리공법은 전모, 취합, 탈배고, 진답, 폭전, 약동, 기폭, 항동, 프리압, 샘페, 웰딥, 전전. 뭐 이렇게 딱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여기서 비교표를 해준다 그러면요. 자, 이런 거를 비교표 형식으로 해준다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죠? 여기다 뭡니까? 점토, 그 다음에 모래, 그죠? 사질토, 여기다 샌드 드레인, 샌드 매트 1m잖아요. 거기에다 샌드 드레인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래지만 바이브로 컴포저, 바이브로 컴팩션 8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바이브로 컴팩션 8공법, 이런 거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림을 그리고요,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사수, 진동 이런 걸 써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특징을 써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특징, 적용성, 장점, 단점. 여기도 적용성, 장점, 단점식으로 그림을 비교표를 해주면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근로자 중 불완전한 행동분 중 부주의 현상 특징 발생 원인, 부주의의 특징 원인 대책, 그죠? 이거 보면은 불완전한 행동은 어디서 나요? 지식, 기능, 태도 불량이잖아요. 태도 불량은 뭡니까? 리스크 테이킹, 위험한 줄 알면서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 불량은 어디가 많아요? 장년층이 많잖아요. 장년층이 많다. 그죠? 이건 뭐예요? 부주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주의는 선방면이에요. 선택형. 한 가지만 집중하면 사람이 옆에서 앉아서 근무하다가 용접용단하다가 꽃게처럼 옆으로 가요. 처음에 위험한 줄 알았어요. 사람 망각의 동물이에요. 집중하다 보면, 한 가지만 집중하다 보면 꽃게처럼 옆으로 앉아서 쪼그리고 가다가 추락사고를 냅니다. 방향성, 주시점만 해요. 그 다음 변동성, 주의와 부주의가 공존을 해요. 그래서 부주의 특징은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에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패, 동작, 정신 상태 이해하고 원인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나잖아요. 사고는 우연이에요. 우연. 그죠? 그러나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필연이에요. 자, 그래서 원인이 꼭 존재하고요. 무의식적 행동을 해요. 지식, 기능, 태도 중에 또 의식 주변, 착각, 판단, 실수, 착오,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주의 원인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적, 내적. 외적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뭐 작업 환경이 나쁘다든가, 작업 순서 뭐 조작을 실패했다든가.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 뭐예요? 착생, 소주, 의무, 억곡이잖아요. 피형의 적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책은 작업 환경, 근로 조건, 순서, 방법. 그 다음에 대책은 내적으로는 적정 작업, 건강 진단, 카운셀링, 교육 훈련, 필요할 때 좀 쉬고요. 그래서 의식 수준 5단계를 좀 써주면 되는데 쉽지가 않죠. 수졸일 적과, 단우 저정 직과, 단우 저정 집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자를 해놓으면 이 칸 메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런 내용을 덧붙여도 돼요. 휴먼 에러에 대해서 요인은 4M이죠. 인설작관이에요. 인간, 설비, 작관. 원인은 심생사임이죠. 착생, 소주, 의무억곡, 피형의 적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인설작관으로 대책은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착오는 임판조, 그 다음에 건설업 휴먼에라는 개설시유, 개설시유. 자, 이런 것을 약자로 이렇게 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와요, 자동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약자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발생 단계, 원인, 유해 요인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반복적 동작. 그 다음에 계속적인 부적절한 자세. 그 다음에 장시간 계속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장시간 계속 뭐 팔을 벌리고 있거나 머리를 머리를 상향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 천장 보고 계속 하잖아요. 도배 업자 이런 거. 그다음 무리한 힘.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골격계는. 그래서 단계별로는 1단계 작업 중 통증만 있어요. 지나면 뭐 증상 없고 뭐 악화 반복 계속되고요. 2단계는 초기부터 뻐근해요. 통증이 계속돼요. 화끈거려 잠을 좀 설치고요. 3단계는 뭐예요? 휴식 시간에 통증, 하루 종일 통증, 작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 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는 일일 4시간, 이거 보세요. 둘이죠. 요거 하나만 4시간. 키보드 계속 앉아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뭐예요? 게이머잖아요. 게이머. 그죠? 그래서 게이머로 했어요.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계속. 기타리스트 한 번 하면요. 10시간씩 막 연습해요. 저도 좀 기타 치는데요. 10시간씩 막 공연하기 위해서는 뭐 밤새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그냥 쉬지 않고 연습해요. 그 다음에 댄서 뭐예요? 팔꿈치 위로 해가지고 계속 흔들잖아요. 댄서 아니면 도배업자, 인테리어업자.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고 허리 계속 구부리고 반복 작업하고 목 굽이고 거북목 생기고 기술사예요, 기술사. 그 다음에 지지하는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 한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들거나 연탄 찍게 들거나 막 이렇게 노가다 뭐 기죠. 연탄 찍기 들거나 2kg 이상 손가락으로 쥐는 작업 연탄 찍기 뭐 이렇게 해놨더니 머리에 쉽게 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일 이상 2kg 이상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 들잖아요. 목재, 철근 막 이런 거 노가다 그죠? 1일 10회 이상 25kg 이상 드는 작업. 며칠 전에 작업을 했어요. 마당에 잔디 옆쪽으로 이렇게 보도를 좀 마당 작업을 하느라고 시멘트 40kg 10포를 썼는데요. 10포를 썼는데 허리가 말이 아니에요. 자, 건설 현장 근골격계 발생 장소는 오랫동안 구부려 있는 장소, 협소하고 발목 꺾이는 그다음에 천장, 이거 인테리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라인딩 브레이커로 해가지고 손목에 계속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휴식, 스트레칭, 걷기, 그다음 레이아웃, 환경 개선, 뭡니까? 돈조체 수통 환생 운행이죠. 디자인, 적정한 공구, 작업대, 선반 조건, 의자 이런 걸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요. 근로자 보건 관리는 작업 환경 측정, 건강 진단, 수첩 관리, 질환자 취업 금지 제한돼 있죠. 그다음에 근로시간 연장제. 그다음에 작업별 근골격계 질환은 타격, 머리 위 이건 뭡니까? 조립, 용접 페인트, 그다음에 실내 장식, 도배, 인테리어기죠. 중장비 계속 움직이잖아요. 목수, 벽돌. 그런데요, 요거 자세히 보세요. 이런 거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게 항상 있어요. 어깨건요. 하나씩만 골라볼까요? 하나씩만 골라볼게요. 흉곽 증후군, 흉곽 증후군. 뭐 다 있죠. 흉곽. 그 다음에 터널 가운. 비슷한 거예요. 흉곽 증후군. 있죠. 그 다음에 손목 건염. 어깨 건염 아니면 손목 건염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 비슷해요. 한 4-5가지만 외워놓으면 전부 쓸 수 있어요. 병명, 그죠? 자, 요 그림 보고 병명을 요게 흉곽 증후군이고요. 손목 건염이고 가운 터널 증후군이요. 어깨. 요거 4개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죠? 그림을 생각하면서 위치, 몸의 위치를 생각하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교육훈련 기법 중 강의법, 토의법 비교해가지고 하라면 뭡니까? 박스 해가지고 강의법, 토의법 해가지고 이거를 박스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대로 해가지고. 그죠? 이대로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강의법, 토의법. 여하튼 강토, 강문문, 문자포심, 패버사역이에요. 교육훈련 기법에는.
그래서 강의법은 강사가 하는 거예요. 문답식은 뭐 문답 형식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문제 제시는 제시된 안건 가지고 하는 거고, 토익법은 문자포심 페퍼 사육이에요. 문제법 검토 결과 하는 거고, 자유토익법은 자유롭게 발표, 포럼은 자료 교재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의견 발표하는 거예요. 심포지움은 전문가 견해에 따라 질문하는 거. 패널 디스커션 많이 하죠. 패널 디스커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뭡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란 4명이, 4~5명이 나가지고 저 잘났다고 막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토론하고. 나 잘났어. 내 생각은 이거야. 막 이게 뭐 패널 디스커션. 요즘 뉴스 보면 패널 디스커션 많이 해요. 그죠? 버즈 세션은 뭡니까? 버즈 세션. 분임토이예요. 한 탁자 같은데 6탁자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요. 6탁자 놓고 소집단으로 만들어요. 여기에는 뭐 총무도 두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토의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토의. 사례를 제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호관계 대책. 역할 연계는 뭡니까? 이거는 리허설 하는 거예요. 리허설. 안전교육 4단계는 도제적화예요. 도입, 어떤 그 제목, 어떤 그 주제를 도입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끈기 있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중점을 찾도록 유도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도제적화예요. 그래서 제가 학습지도 안전교육 정리를 다 했으면 우리 교육,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학습지도 원칙, 자기사 통직, 학습지도 방법 7가지, 강독필시 신시계, 지도 감지효과, 시청 총미 후, 이해도, 귀눈, 입, 머, 손발, 그죠? 인지, 이적, 학습 전이 유학 시지태, 학습 전이 이루는 동일형, 교육지도 8원칙, 상동시반 한인 오기, 용어 정리에 나왔죠. 그 다음에 안전교육 3단계 지기태인, 안전교육법 4단계 도제적화, 안전교육평가 4단계 반학행위다. 외워놓으면 우리 학습 지도에서는 모든 거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교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